네, 2022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14일 저녁 오후 5시쯤 북한이 동해와 서해로 400여 발의 추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동해로는 90발, 서해에서는 3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서해에서는 백령도 쪽으로 210여 발, 연평도 쪽으로 9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NLL 넘어오지는 않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모르는데 NLL이 포함된 완충 구역 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2010년이죠. 11월 23일 오후 2시 반이네요.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날 제가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미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역사 얘기도 하면서 일전 불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전투복을 입고 왔었죠.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서울로 출발해서 서울 들어오고 있는데 광화문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 실전이 붙었습니다. 연평도입니다. 우리도 맞사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요?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마 그 사실을 안 사람은 제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른 기자들은 몰랐을 거고요. 그 순간에 광화문 동아일보에 내렸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날라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바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사무실에 올라가니까 뭐 난리가 났더만요. 연평도 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보도가 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사건이 왜 잊지 못하는가 하면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연평도 통일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그해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갖고는 천안함 정치학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연평도 포격전을 갖고는 연평도 통일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뚜렷이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연평도에 있던 우리 주민들을 피난시켰죠. 6.25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피난을 간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 일부 화전민들을 내려오게 한 그 정도 피난이나 있었을까? 이렇게 전면적인 피난은 그래서 연평도가 인천시 관할이잖아요. 그때 송영길 씨 계양울구를 넘겨주고 했던 이재명한테 그 이재명 씨가 인천시장인데 인천 어느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찜질방에 묵게 했다가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죠. 리만 브라더스 이후 경기 안 좋을 텐데 그러다가 분양이 안 된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 피난민들을 옮기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해병대에서 2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민간인이 2명이 숨졌죠. 저는 왜 이걸 연평도 사건에 비교하느냐. 지금 한국군 5군단 승진훈련장에서 한 훈련을 핑계로 인민군이 대응 사격을 동서열을 하고 전투기를 띄우고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또 이런 걸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긴장을 올리는 거죠. 북한은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 일으키고 긴장이 올라가는 와중에 그해 11월에 연평도를 합니다. 이때도 우리 해병대가 연평부대가 연평대 남쪽으로 K9 자주포 사격 연습을 하는데 그걸 핑계로 그때 우리는 북한에 다 알려줬었어요. 이런 훈련한다. 그리고 북한 쪽 NLL 쏜 것도 아니고 우리 쪽 남쪽 바다로 쐈는데 그쪽을 향해서 쏴버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또 그걸 작전 통제한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뭐 어느 누구도 지시를 못했어요. 쏴라 어쩌라. 연평부대장 대령입니다. 독이 올라가지고 쏴 해서 거기서 바로 응전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이제 인민군이 포를 쏘면 포가 어디서 쐈는지 위치 잡아주는 레이더인데
그걸 24시간 가동하면요 뜨거워져 갖고 다운됩니다. 그래서 뭔가 위험이 있을 때만 돌리는데 그때 가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쏜 위치를 몰랐습니다. 개머리 해안에서 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작전상으로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 무조건 응사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쐈죠. 빈 땅에 쐈죠. 나중에 알고 쐈는데 인민군 포대는 떠난 다음이었죠. 근데 우리 사격이 한 곳에 두르륵 떨어져서 인민군도 놀랬다, 뭐 그런 얘기는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때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식 보수는 안 된다. 근데 그때 보도를 보게 되면, 그때는 김정일 시절인데 김정은이가 이 사격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었는데,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12월 1일 날 그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 이름으로 11월 달에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전은 인민군이 준비를 하고 한 건데, 우리 군이 이제 11월 23일 날 훈련한다고 북한에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사군단 지역으로 포병대를 잔뜩 끌어모았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정보기관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쏘는 것도 몰랐고. 그래갖고 연평부대장 혼자 막 쏘라 그래서 막 그랬었죠. 그때 이제 해병대가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줬는데, 배 타고 이제 육지로 나가던 친구들이 막 자대로 들어오다가 한 친구는 이제 숨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포에는 청룡부대 2사단이 있는데, 2사단이 그날 밤 비상 걸려갖고 전원 출동하려고 대기를 했었죠. 우리 동지 구해야 된다고, 싸우러 가자고. 근데 작전 명령이 안 내려와서 그냥 끝나긴 했지만 해병대는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은 그 포격전을 하기 전에 인민군이 미그 23기 5대를 서해 5도까지 접근시켰었어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17일부터 호국훈련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중국 언론들은 한국군이 호국훈련을 하기 때문에 인민군이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개입했던 연평도 포격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야차하게 되면 뭔 핑계를 대고 뭘 하든 간에 연평도나 백령도 또는 특정 지역에 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대응하게 되면 핵미사일로 위협하겠죠. 네,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평도 실수를 거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평도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전군의 비상이 걸려갖고 연평도에다가 천무부터 뭐 잔뜩 화력 다 집어넣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또 못 쐈습니다. 천안함 때도 못하고. 아주 답답해서 제가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로 썼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것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쏴라. 그리고 지금 한국군 전 자산을 동원해서 인민군 포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인트 스타스를 도입해야 돼요. 인민군 포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9.19 합의를 우리도 지키지 말고, 9.19 합의 때문에 우리 백두금강 정찰기하고 뭐 RF-4D 같은 정찰기들이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바짝 올려서 전방 정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지소미아 제대로 활용해서 일본 정찰 자산으로 뭐 북한 미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을 봐야죠. 그래서 인민군 포병이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37 부대 이런 데에서 인민군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격 명령이 하달된 걸로 보이면 때려야죠. 킬체인 가동해야 됩니다. 왜? 인민군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한시라도 핵을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핵을 쓰면 우린 끝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 의사를 드러낸 이상은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선제 타격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묻냐고 웃었는데, 그건 잘하셨어요. NCND로 흐릿하게 가야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 또 전방에 있는 김포 쪽 주민들은 뭐 방공호도 좀 확보해 놓으시고, 그쪽에 공공기관들도 그때도 연평도 포격전 때 연평도의 방공호들이 어떻다 나중에 후속 보도만 자꾸 비판하는 것만 나왔는데, 이번엔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이겨서 인민군이 뭔 도발을 하든, 인민군 터키 같은 경우에 러시아 전투기 격추시켜버리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전술조치선 이쪽으로 오면 인민군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럼 뭐 팔팔 뛰겠죠. 우리 쪽으로 미사일 쏘게 되면 KAMD로 대항하면서 킬체인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이제 김정은이가 죽든 사생결단에 한번 대결을 해봐야, 그래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연평도 포격전 잊지 마십시오. 백령도 포격전 각오하시고요. 김포 쪽에 우리 해병대 2사단 대비하시고, 수도군단 대비하고, 1군단, 6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8군단 전부 다 대응하고,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 뭐 공군의 작전사령부, 해군의 작전사령부, 1함대, 3함대, 7전단을 필두로 한 공격부대들, 잠수함사령부 대응해야죠. 합참의장 대응해야 되고, 합참작전본부장 작전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번에는 다부지게 달라붙어갖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핵 사용하려면 해라 하고, 그리고 현무포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야 됩니다. 어쩌면 결정적인 통일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연평도 포격전 잊지 마십시오. 뭐 굉장히 안팔인 책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다룬 연평도 통일론 한 편 보시면 이러한 사태를 겪어야만 통일이 된다는 저희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